유방암 환자분들께서 진료받을 때 가장 듣고 싶지 않은 말이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 재발이나 전이가 되었다는 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유방암이 다른 장기로 전이되었을 때, 특히나 뇌로 전이되었을 때 어떻게 치료하는지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병리 전문의 병리쌤입니다. 아픈데 웃자고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최근에는 유방암의 병기가 좀 높더라도 효과 좋은 치료제 덕분에 과거보다 건강한 삶을 좀 더 오래 유지하게 되었는데요. 특히나 유방암은 기본적으로 평균 10년 이상의 삶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죠. 한편으로는 MRI 같은 아주 첨단 영상 장비가 기술적으로 엄청나게 발전하면서 유방암 환자의 뇌 전이를 좀 더 잘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유방암의 뇌전이 발병률이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뇌전이 발생이 증가하는 것이 어떤 치료를 잘못해서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유방암 환자의 생존기간이 길어지면서 여러 장기로 전이될 확률이 더 높아지게 되고, 이와 함께 뇌로 전이될 확률이 함께 높아지고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즉, 인간이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암 발생률이 높아진다는 것과 어떤 면에서는 일맥상통하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뇌전이 이야기로 돌아가서요. 예전에는 유방암 환자에서 뇌전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적극적인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뇌전이가 있더라도 보다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서 뇌전이로 인한 여러 가지 뇌신경 장애를 극복할 수 있게 하고, 더 이상의 뇌전이가 일어나지 않도록 치료를 함으로써 생존기간을 더 연장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전이 종양으로 인한 뇌의 신경학적 증상을 감소시키고 이로 인한 부작용과 후유증을 줄여서 삶의 질을 더 향상시킬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유방암 환자에서 뇌전이가 있을 때 어떤 치료를 받는지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뭐니 해도 전이가 일어나지 않으면 제일 좋겠지만, 만약 뇌전이가 생겼다면 관련한 치료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이해하고 대처하는 게 좋겠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유방암은 흔히 뼈부터 해서 우리 몸 곳곳으로 전이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약 20-30% 정도에서는 뇌에 전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예후는 어떨까요? 안타깝게도 예후는 그리 좋지 못합니다. 유방암이 뇌로 전이된 경우에 환자의 평균 전체 생존 기간은 대략 2개월에서 25개월 사이입니다. 뇌로 전이가 되었다면 진단 후 1년 평균 생존율은 약 20% 정도입니다. 네, 진단 후 1년 내에 5분의 1 정도만 살아 계신다는 뜻이겠죠. 매우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할까요? 뇌전이암의 치료법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중추신경계, 즉 이 머리부터 척수까지를 다 포함해서 병변의 개수, 병변의 위치, 그리고 원발성 종양의 유형, 호르몬 양성이라든지 허투 양성 같은 건요. 그리고 환자의 현재 건강 상태에 따라서 치료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전통적으로 수술을 통해서 전이암을 제거하거나 뇌 전체에 방사선 치료를 하는 홀브레인 라디에이션 세라피를 하거나, 아니면 종양이 있는 부위만 집중적으로 방사선 치료를 하는 스테레오탁틱 라디오 서저리, 한글로는 정위 방사선 수술 등을 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 수술과 뇌 전체에 방사선 치료를 하는 방법을 서로 비교를 해보니까 수술을 하는 것이 생존율 면에서 조금 더 이득인 데다가 뇌 방사선 치료로 인한 방사선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에는 뇌 전체에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것을 되도록이면은 최소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정위 방사선 수술과 뇌 전체의 방사선 치료와도 비교한 데이터가 있었는데요. 뇌 방사선 치료와 정위 방사선 수술,
즉 스테레오탁틸 라디오 서저리 두 방법을 서로 비교했을 때도 정위 방사선 수술에서 더 좋은 생존율을 보여주었고요. 신경인지 자개 같은 부작용도 더 적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정위 방사선 수술은 말은 수술이지만 실제로는 방사선의 직진성을 이용해서 아주 정교하게 종양 부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기술인데요. 거의 레이저빔처럼 이런 거죠. 이렇게 전이된 종양에만 집중적으로 방사선이 가게끔 하고 주변의 조직에는 방사선이 최소한으로 도달하게끔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뇌 전이가 있을 때는 초기 치료로 뇌 전이된 종양의 개수와 위치에 따라서 수술을 하거나 아니면 정위 방사선 수술을 적절히 선택하게 됩니다. 정위 방사선 수술을 대표하는 장비는 사이버 나이프인데요. 종양의 위치에 따라서 전이된 위치의 개수가 10개 정도라면 한 2, 3회 정도 연속적으로 방사선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이된 종양의 개수가 10개를 넘어간다면 보통은 뇌 전체의 방사선 치료를 선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요즘 한창 각광을 받고 있는 면역항암제나 표적치료제 등은 사용하지 않는지 아마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약물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에서는 비록 병기가 높은 환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통상적으로 뇌전이가 있는 경우에는 배제될 때가 많다고 합니다. 아니, 뇌전이가 있는 환자는 더더욱 항암제가 꼭 필요한데 왜 이런 걸 개발을 안 하고 배제를 시킨단 말이야?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뇌종양이 있으면 통상적으로 환자의 임상적 컨디션, 즉 임상시험에 참여할 수 있는 적절한 건강 상태를 가지는 분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약물이 뇌를 통과하는지 안 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기전 중에 하나인데요. 보통은 이 통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주 선정 단계에서부터 배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약제의 선택 범위가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차례의 소규모 임상시험에서 표적 항암제와 면역 항암제가 뇌전이암에 유용하다는 결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우선 종양의 타입에 따라서 한번 분류를 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려보면요. 호르몬 수용체 양성인 뇌전이암의 경우에는 CDK4/6 이니비터인 아베마시클립과 함께 아로마타이즈 이니비터나 아니면 풀베스트란트를 사용하는데요. 아베마시클립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뇌혈관 장벽을 통과하는 약물이 되겠습니다. 호르몬 수용체 양성 그리고 허투 음성의 뇌전이 환자를 대상으로 한 아베마시클립을 사용한 이상 임상 시험에서는요. 임상적 유용성은 약 25% 정도였고 무진행 생존 중환값 프로그레션 프리 서바이벌은 4.4개월이었다고 합니다. 허투 양성 질환은 어떨까요? 기본적으로 임상의사 선생님들은 허투 양성의 전이 유방암 치료 알고리즘에 따라서 허투 표적 치료 요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TDM1 이 약제의 상품명은 캐사일라인데요. 이 약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캐사일라 이 약제는 우리가 잘 아는 트라추즈막, 그러니까 허셉틴이죠. 여기에다가 독성 물질을 결합해서 만든 약제가 되겠습니다. 이 약제는 허투를 차단할 뿐만 아니고 독성 물질이 세포 내로 들어가서 세포 분열을 억제하는 기능을 합니다. 3중 음성암의 환자의 경우에는 아테졸리주막, 상품명으로는 디센트릭과 네파클릭타셀을 사용해 볼 수 있다고 하는군요. 네, 많은 양이긴 하지만 대략 핵심적인 내용만 좀 축약을 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 어떠셨는지요? 사실 유방암은 전이가 되더라도 상황에 맞는 아주 다양한 치료법들이 어느 정도 잘 정립되어 있긴 합니다만 근데 치료법이 잘 정립되어 있는 건 있는 거고 전이가 되었다면 정작 본인의 전이가 되었다면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괴롭겠죠. 하지만 상황을 잘 이해하고 대처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는 아주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여러모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내용이 유익하고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